환율 1518원, 어제까지 1503원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14원이 뛰었습니다. 17년 만의 숫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왔던 게 2009년 3월 글로벌 금융위기 한복판이었거든요. 그런데 같은 날 코스피는 올랐습니다. 7838포인트, 플러스 0.3%. 환율이 뚫리면 코스피가 빠지는 게 30년 동안의 공식이었는데 오늘 그 공식이 깨졌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외국인이 1조 7767억을 더 던지고 도망쳤거든요. 1조 7천억이 빠져나갔는데 지수가 올랐다는 건 받은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누구냐가 오늘 영상의 첫 번째 답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4가지를 알게 됩니다. 첫째, 1조 7천억을 받은 사람의 정체. 둘째, 환율 1518원이 당신 통장에 정확히 얼마로 청구되는지. 셋째, 코스피가 안 무너진 진짜 구조. 넷째, 월요일 아침 9시에 확인할 숫자 하나, 결론부터 박아두겠습니다. 외국인이 던진 자리를 받은 건 당신 국민연금이고요. 그 대가로 환율이 1518원까지 뚫렸습니다. 채널 구독 눌러주시고 끝까지 따라오시면 월요일 9시에 뭘 봐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먼저 외국인 매도부터 풀겠습니다. 5월 20일 마감 기준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1조 7767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하루치 숫자입니다. 1조 7767억이 어느 정도냐? 우리나라 1년 국방 예산이 약 60조 원입니다. 하루에 그 30분의 1이 빠져나간 셈이에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시가총액 10조짜리 중견기업 하나가 통째로 매물로 나온 거랑 비슷한 무게입니다. 어디서 빠졌느냐? 대형주 차익 실현입니다. 외국인은 올해 들어 한국 주식을 112조 원 던졌어요. 5월 20일 종가 기준 한국거래소 누적 집계입니다. 1년치 누적 매도가 100조를 넘은 건 처음입니다. 삼성전자 들고 계신 분들, SK하이닉스 들고 계신 분들, 어제 종가에서 오늘 종가까지 빠진 금액 한번 보세요. 외국인이 던진 1조 7천억의 상당 부분이 이 두 종목에서 나왔거든요. 보유 수량의 평균 매도 단가를 곱하면 그게 당신 평가손이에요. 자, 외국인이 1조 7767억을 팔았어요. 그 돈을 가지고 뭘 하느냐? 한국 주식을 판 돈은 원화입니다. 외국인은 원화를 들고 본국으로 못 가져갑니다. 달러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환율이 뚫리는 거예요. 외국인이 팝니다. 원화가 쌓입니다. 달러로 환전합니다. 달러 수요가 폭발합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집니다. 환율이 1518원까지 갑니다. 이게 도미노입니다. 시간차도 있어요. 한국 주식 매도 결제일은 영업일 기준 2일입니다. 오늘 판 1조 7천억의 달러 환전 수요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시장에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환율이 더 출렁일 가능성이 큰 거예요. 여기까지가 1조 7천억이 빠져나가는 길이고요. 근데 받은 쪽 숫자를 보면 더 이상한 그림이 나옵니다. 환율 얘기를 먼저 풀어드리고 받은 사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환율 1518원의 위치부터 못 받겠습니다. 17년 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숫자가 나왔던 게 2009년 3월 10일 장중 최고 1561원이었어요. 그때가 어떤 시점이었냐?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진 직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국까지 덮쳤을 때입니다. 그 시점 이후 17년 동안 환율이 1,500원을 넘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뚫렸습니다. 여기서 숫자 하나만 기억해 두시죠. 1520원. 이게 분기점이에요. 1520을 뚫으면 다음 저항선은 1550원입니다. 막히면 1510원대로 돌아와요. 월요일 시장이 이 숫자를 두고 싸웁니다. 그리고 1520이 뚫리는 순간 당신 통장에 더 큰 청구서가 날아옵니다. 환율 1518원이 통장에 어떻게 청구되는지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 청구서는 수입 물가예요. 원유, 밀, 옥수수, 반도체 장비 전부 달러로 사옵니다. 환율이 14원 뛰면 같은 물건을 1% 더 비싸게 사와요. 그 1%가 마트 가격표에 그대로 찍힙니다. 두 번째 청구서는 해외 주식입니다. 미국 주식 들고 계신 분들, 환율 1,500원일 때 산 테슬라가 1,518원이 되면 주가가 그대로여도 평가 금액이 1.2% 늘어나 있어요. 환차익이 붙습니다. 세 번째 청구서는 해외여행하고 유학비입니다. 미국 학비 5만 달러 보내는 분이라면 1,500원일 때 7,500만 원에서 1,518원이면 7,590만 원, 90만 원이 더 빠집니다.
지금 100만 원을 환전한다고 칩시다. 1,500원일 때 666달러가 나오던 게 1,518원이면 658달러로 줄어요. 8달러 차이입니다. 8달러면 12,000원. 환전 한 번 할 때마다 김밥 2줄, 커피 2잔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환율은 청구서고요. 진짜 청구된 사람이 누구냐가 핵심입니다. 외국인이 1조 7천억을 던졌으면 그 1조 7천억을 받은 사람도 1조 7천억의 위험을 같이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5월 22일 코스피 수급을 분해해 보겠습니다. 외국인 마이너스 1조 7,767억, 개인 플러스 1조 477억, 기관 플러스 6,442억, 개인과 기관이 합쳐서 1조 6,919억을 받았습니다. 기관 안에 누가 있느냐? 증권사, 보험사, 자산운용사, 그리고 연기금. 이날 기관 매수의 핵심은 연기금이에요. 한국거래소 투자자별 매매 동향에서 연기금 항목을 따로 볼 수 있습니다. 연기금이라는 게 뭐냐? 국민연금이 가장 큽니다. 그 다음이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이에요. 이 중에 국민연금 하나가 보유 주식만 500조 원이 넘습니다. 사실상 연기금 매매는 국민연금 매매라고 보셔도 됩니다. 여기서 시선을 돌려보시죠. 외국인 1조 7천억을 받은 게 국민연금이라는 건 받은 게 당신 노후자금이라는 뜻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2,200만 명. 이 영상 보고 계신 분 대부분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국민연금이 왜 받고 있느냐? 지난 1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한 게 있습니다.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4%에서 14.9%로 올렸어요. 0.5%포인트 상향입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5조 원어치 매수 여력입니다. 가입자 2,200만 명으로 나누면 1인당 약 22만 원어치를 새로 사는 셈이에요. 이게 1월에 결정된 카드고요. 5월에 정부가 카드를 한 장 더 꺼냈습니다. 5월 18일 기획재정부가 가한 4개를 더 꺼냈습니다. 국민연금 국내 주식 비중을 추가로 올리는 방안. 가장 큰 가안은 지금 보유분을 매도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까지 비중을 올리는 안이에요. 정부가 직접 꺼낸 카드입니다. 왜 올리느냐? 중앙일보가 5월 16일자 기사 표제로 뽑은 표현이 있습니다. 이대로 팔면 시장 초토화.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맞추려고 팔기 시작하면 그 매도 물량 자체가 코스피를 무너뜨린다는 행간이에요. 결과가 5월에 나옵니다. 연기금이 11개월 만에 순매수로 돌아섰어요. 5월 들어 18일까지 573억 순매수. 그리고 22일에는 외국인이 1조 7천억을 던질 때 그 자리를 받았습니다. 11개월 만에 매수 전환이 이렇게 쓰이고 있는 거예요. 국민연금 가입자 2,200만 명. 받은 1조 7천억을 가입자 수로 나누면 1인당 약 7만 7천 원입니다. 당신 노후자금 통장에서 7만 7천 원이 오늘 한국 주식 사는데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한 달이면 얼마인지 곱해보시죠. 자, 이게 세 번째 답입니다. 30년 동안의 공식부터 다시 봅시다. 외국인이 사면 코스피 오르고 외국인이 팔면 코스피 빠지고 외국인이 시장 방향 타. 이게 한국 시장의 기본 문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외국인이 올해 112조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코스피는 안 무너졌어요. 7,800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30년 공식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비관해서 던진 게 아니라 차익 실현하고 빠진 거예요. 누가 바쳤느냐? 세 주체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직접 들이박았고요. 연기금이 비중 맞추려고 사들였고요. 퇴직연금에는 매달 의무가입자들 돈이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이 셋이 외국인을 통째로 대체하고 있어요. 더 이상한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외국인이 112조를 던졌는데 외국인 코스피 지분율은 오히려 올랐어요. 5월 19일 조선비즈 보도입니다. 던졌는데 지분율이 올랐다는 건 그만큼 한국 주식 시가총액이 커졌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구조 진단 하나 박아두겠습니다. 수혜자와 위험 부담자가 분리됐어요. 외국인은 차익을 챙기고 환차익까지 얹어서 나갔습니다. 그 자리를 받은 국민연금 가입자는 환율 위험과 주가 변동성을 같이 떠안았습니다. 같은 거래에 다른 결과예요. 여기서 반론이 나옵니다. 그럼 국민연금이 손해보는 거 아니냐? 확인해 봤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평가손 가능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30년 단위로 운용해요. 외국인이 차익 실현한 가격대에서 받은 거니까 30년 평균으로 보면 그때 가서 갈립니다. 단기 손실이 곧 실패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다만 누가 위험을 졌느냐는 명확합니다. 자, 월요일 시장이 두 갈래로 갈립니다. 분기점은 환율 1,520원이에요. 1,520이 뚫리느냐, 막히느냐. 이 한 숫자가 다음 주 한국 시장의 방향을 정합니다. 시나리오 A, 월요일 환율이 1,520원을 뚫는 경우입니다. 외국인이 추가 매도 들어오고 결제일 도래분 달러 환전 수요까지 겹치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코스피는 단기 충격받습니다. 시나리오 A의 근거, 외국인 5월 누적 매도가 이미 수십조 단위입니다. 미국과의 금리 차도 안 좁혀졌어요. 달러 강세 압력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코스피 보유자분들은 7,800 지지선 깨지는지부터 확인하셔야 됩니다. 시나리오 A의 함정, 코스피 보유자분들 환율이 1,520을 뚫었다고 외국인이 무조건 더 던지진 않습니다. 1,530, 1,540에서는 오히려 매수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환율이 너무 오르면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 주식이 달러 기준으로 싸 보이거든요. 시나리오 B, 월요일 환율이 1,510원대로 회귀하는 경우입니다. 연기금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한국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하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코스피는 7,800선 사수합니다. 시나리오 B의 근거, 연기금이 11개월 만에 매수로 돌아섰고 정부가 5월 18일에 추가 비중 상향 가안까지 꺼냈습니다. 매수 주체가 명확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분들, 이 매수가 당신 돈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시나리오 B의 함정, 환율이 진정돼도 국민연금 비중 압박은 계속됩니다. 비중을 올리면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가입자가 매달 내는 보험료에서 나오는 거예요. 시나리오는 판단 도구이지 예언이 아닙니다. 양쪽 다 가능합니다. 코스피 보유자분들, 시나리오 A에서는 7,800 지지선이 1차 방어선, 7,700이 2차 방어선입니다. 시나리오 B에서는 코스피 8,000선 회복이 다음 분기점입니다. 한국거래소 실시간 지수, 월요일 9시 정각부터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가입자분들, 시나리오 A에서는 비중 추가 상향 발표가 더 빨라집니다. 시나리오 B에서는 현재 비중 유지로 갑니다. 어느 쪽이든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을 분기마다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시입니다. 월요일 아침 9시에 볼 숫자 5개 박아두겠습니다. 첫째, 9시 정각 원달러 환율 시각. 1,518보다 위에서 시작하면 시나리오 A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서울주 외국환중개 사이트에서 실시간 확인됩니다. 둘째, 9시 5분 외국인 첫 매매 방향. 첫 10분 안에 외국인이 또대어 던지면 매도 압력이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셋째, 연기금 매매 동향. 한국거래소 투자자별 매매 동향에서 오후 4시에 마감 데이터 공시됩니다. 넷째, 한국은행 구두 개입 여부. 이창용 총재가 환율 1,520 돌파 시 시장에 메시지 던질 가능성이 있어요. 다섯째, 코스피 7,800 지지 여부. 9시 30분 안에 깨지면 7,700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외국인이 도망친 게 아니라 차익을 챙겨서 나간 거고요. 그 자리를 받은 게 국민연금, 당신 노후자금입니다. 환율 1,518원은 그 거래의 청구서예요. 예측이 아니라 조건을 먼저 읽는 겁니다. 1,520이 뚫리느냐, 막히느냐, 그게 답입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댓글 하나 부탁드립니다. 외국인이 던진 자리를 국민연금이 받는 이 구조, 당신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 줄로 남겨주세요.